이 거지 꼬맹이가 여기서 장사한다고? 최상필은 조롱하듯 웃었다. 보기 흉하니까 당장 꺼져라!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장사해야 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다. 해질녘 시장 골목에는 삶은 어묵 냄새와 따뜻한 김이 떠돌았지만 12살 강태민의 세상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태민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장작불 위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은 언제나처럼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를 풍겼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태민아, 아직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떡볶이 한 그릇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우리 떡볶이는 정성이 비법이란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게 중요해. 어머니 강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희미하게 떨렸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장사를 마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기침 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내가 정리할게. 태미는 다급하게 국자를 내려놓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태민아.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그러나 태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픈 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걸, 그리고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가르며 불었다. 어머니는 끝내 쓰러졌다. 좁은 노점 한쪽에서 몸을 부여잡고 괴롭게 기침을 했다. 떡볶이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붉은 국물이 바닥에 퍼져나갔다. 엄마. 태미는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힘이 빠진 상태였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쥐었다. 괜찮아, 태민아. 우리 떡볶이 사람들한테 참 맛있다고 하더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태민은 초등학교를 그만두었다. 장례식을 치른 뒤 그는 홀로 남겨졌다. 이웃들은 잠시 동정심을 보였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로 바빴고 세상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돌아갔다. 12살의 태민은 살아남아야 했다. 어머니의 낡은 조리대를 다시 펴고 노점 위에 떡볶이 냄비를 올렸다. 국물을 내고 어묵을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을 때와는 달랐다. 손님들은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도 장사는 계속해야지. 누군가는 동전을 몇 개 던지듯 주고 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최상필이 나타났다. 시장 건물주 최상필은 항상 말쑥한 양복을 입고 다녔다. 그는 시장의 모든 가게 주인들에게 군림했고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걸 즐겼다. 그에게 떡볶이 노점을 운영하는 12살짜리 아이는 단순한 불편함이었다. 이 거지 꼬맹이가 여기서 장사한다고? 최상필은 조롱하듯 웃었다. 보기 흉하니까 당장 꺼져라.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처럼 조용히 성실하게 장사하면 누군가는 인정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다. 내가 너 같은 애들 봤는데 다 거지꼴로 산다. 너도 곧 길바닥에서 굶어 죽겠지. 최상필은 손짓을 하더니 용역들을 불렀다. 노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철판이 바닥에 내리꽂혔고 떡볶이 냄비가 굴러떨어졌다. 따뜻했던 국물이 땅에 퍼지며 김을 피워 올렸다. 태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 장사해야 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러나 최상필은 냉혹했다. 이 시장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는 발길을 돌리며 무너진 노점을 보지도 않은 채 걸어갔다. 그날 밤 태미는 쓸쓸한 거리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국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그는 그 빛조차 볼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국밥집의 문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거기서 뭐하니? 거리는 젖어 있었다.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며 시장 바닥을 촉촉이 적셨다. 어둠이 내린 시장 한쪽, 노점상이 무너진 자리에는 12살 강태민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떡볶이 국물이 바닥을 타고 흘러내렸다. 깨진 접시 사이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손끝에서 붉은 국물이 흘렀다. 태민은 자신이 피를 흘리는 건지 아니면 떡볶이 양념 때문인지도 알 수 없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장작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불빛이 비를 맞으며 깜빡였다. 그 불빛이 있는 곳, 김순자 국밥집.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얘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국밥집 문 앞에서 70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있었다. 거기서 뭐하고 있니?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자. 과거 태민의 어머니와 김순자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었다. 30년 전 비 오는 밤이었다. 아들은 늦은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길은 어두웠고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그리고 거친 바퀴 소리. 쿵.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아들은 쓰러졌다.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유일한 혈육이던 아들마저 떠났다. 그녀는 그날 밤 삶을 포기하려 했다. 집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물을 데웠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떠나려 했다.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두드렸다. 김 사장님 안 계세요? 대답이 없자 문이 벌컥 열렸다. 태민의 어머니 강미선이었다. 그녀는 다급히 들어와 김순자 할머니를 붙잡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살아야죠. 아들이 울어요.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국밥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사를 접고 나오지 않는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자 단숨에 뛰어들어온 것이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태민이도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근데 우린 살아야죠.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무너졌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태민의 어머니는 매일 장사가 끝나면 일부러 국밥집에 들렀다. 김 사장님, 같이 밥 먹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건 그냥 밥이 아니에요. 살자는 의미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태민의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다. 폐병이 깊어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할머니를 찾았다. 김 사장님.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김 사장님이 태민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12살 태민은 떡볶이 노점에서 쫓겨난 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비 오는 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였다. 그를 보던 김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내 어머니 대신 널 도울 차례인가 보다. 태민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작은 국밥 그릇을 내밀었다. 얘야, 살자. 우리. 그 순간 태민은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태민은 다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다. 작은 창고 한 칸을 빌려 새롭게 가게를 열었다.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부탁해 가스버너와 주방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 태민은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 건물주 최상필은 여전히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태민의 가게 앞에 나타나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장사야? 거지 새끼가 어디서 돈을 벌겠다고? 그는 용역을 동원해 태민의 가게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달려와 막아섰다. 이 아이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살아야 해요. 그러나 최상필은 냉혹했다. 이 시장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떡볶이 가판대가 부서지고 냄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태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또다시 모든 걸 잃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뒤에서 김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태민아. 내 어머니가 그랬듯 넌 살아야 해. 할머니의 말에 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한겨울의 시장 골목은 스산했지만 13살 강태민의 마음은 더 시렸다. 무너진 떡볶이 노점을 뒤로하고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자, 태민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김순자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던 말처럼. 태민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태민을 데리고 다른 시장으로 갔다. 좁은 골목 끝, 붉은 지붕을 얹은 작은 가게. 바람이 불면 덜컹거리는 창문이 있었지만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겨 나오는 곳. 여기서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태민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가스버너,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작은 간판. 강미선 떡볶이. 태민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이건 내 어머니 이름이잖니. 내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니까 어머니도 함께하는 거다. 순간 목이 메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러나 따뜻한 미소. 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했었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장님도 꼭 밥을 나누며 살아야 해요. 태민은 국자 손잡이를 꼭 쥐었다. 정성으로. 그는 다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태민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떠올리며 국물을 내고 양념의 비율을 조절했다. 하지만 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고 손님들은 쉽게 등을 돌렸다.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밤 태민은 가게 한쪽에 앉아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펼쳤다. 구겨진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고춧가루는 맵기보다 향이 중요하다. 떡은 삶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가 맛을 좌우한다. 손님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다. 태민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읽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손님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폈다. 국물이 좀 더 걸쭉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달달했으면 좋겠네요. 태민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밤 레시피를 수정했다. 몇 달 후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졌네. 국물이 끝내준다. 다른 곳이랑 달라. 하나둘씩 단골이 생겼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태민은 국자를 저으며 몰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여기 SNS에 올려도 돼요? 태민은 어리둥절했지만 손님은 활짝 웃었다.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요. 요즘은 온라인이 장사의 최고라니까. 그날 이후 SNS를 통해 가게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미선 떡볶이, 인생 맛집.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국물 맛, 꼭 먹어봐야 할 떡볶이. 리뷰가 하나둘 올라왔고 손님들은 더 많아졌다. 할머니는 조용히 태민의 등을 두드렸다. 잘하고 있다, 태민아. 태민은 더 이상 13살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18살이 되었고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떡볶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는 손님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더 체계적인 레시피를 만들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가맹점이 열렸다. 두 번째, 세 번째. 1년 후 강미선 떡볶이는 전국 1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하루는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어느새 태민은 시장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게 된 사람이었다. 여기 옛날에 내가 장사하던 곳이에요. 할머니는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구나. 그러나 태민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졌다. 가을의 바람이 살며시 불어오는 어느 날 32살의 강태민은 익숙한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바닥에 깔린 낡은 돌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자리. 그는 조용히 멈춰서서 가만히 시장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강미선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대표가 되었다. 한때 작은 골목에서 시작한 떡볶이가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된 것이다. 태민은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이름을 떠올렸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성공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태민은 18살이 되던 해 첫 가맹점을 열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함이, 그리고 자신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강미선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따뜻한 맛이야. 이 국물,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야. 그렇게 하나둘, 점포가 늘어갔다. 10개, 50개, 100개 그리고 500개. 그는 어느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를 이끌고 있었다. 태민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다. 예전에는 그에게 차가웠던 이곳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을 품은 공간이 되었다. 익숙한 국밥 냄새가 풍겨오고 시장 상인들은 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강 사장님, 오랜만이네. TV에서 봤어요. 이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골목 끝 낡고 허름한 점포 앞에 한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몸은 쇠약해진 모습. 그러나 그 얼굴을 태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최상필. 한때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가게 주인들을 억압하고 어린 태민을 거리로 내몰았던 남자. 그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은 최상필에게 가혹했다. 시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번창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작은 점포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리고 최상필이 기대고 있던 부동산 사업도 망가졌다.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투자에 실패하며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이제는 장사조차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시장 한쪽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도 태민을 발견했다. 최상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 다가왔다. 태민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아니, 강 회장님,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굴었지?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도 이제 어렵다. 내 장사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 이 시장에서 한 자리만 내주면 안 되겠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실수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나? 태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 제가 뭐라고 애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최상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전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떡볶이를 이어가고 싶었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태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보기 흉하니까 당장 꺼져라. 너 같은 애들은 거지꼴로 산다. 최상필은 태민의 눈을 피했다. 태민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제 당신이 거리에서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최상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을 무시한 채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태민을 붙잡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다. 한때 세상을 움켜쥐었다고 믿었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민. 그는 결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긴 세월 동안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김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따뜻한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며 오래된 간판들을 밝게 물들이고 있었다. 32살의 강태민은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자신이 쫓겨났던 거리였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떡볶이를 만들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골목 곳곳에 활기가 넘쳤다. 정갈한 유리창 너머 강미선 떡볶이 간판이 반짝였다. 깔끔한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앉아 떡볶이를 맛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태민은 조용히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그가 만든 세상은 이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국밥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밥을 휘젓고 있었다. 이제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이 가득했다. 태민은 천천히 다가가 나무 의자를 끌어앉았다.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태민이 잘 돌아왔구나.
태미는 따뜻한 국밥 한 숟갈을 떠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비 오는 밤, 쓰러진 노점,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살자, 우리라고 했던 목소리. 그날의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지 말거라. 내가 만든 이 떡볶이는 그냥 장사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는 음식이란다. 태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진짜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실천하려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이 시장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밤 태미는 오랜만에 깊이 고민했다. 복수를 끝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좁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태미는 시장 상인들을 모두 모았다. 강미선 떡볶이가 이 시장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는 힘있게 말했다. 이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태민의 눈빛을 보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새로운 시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나,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위생 관리를 지원할 것. 둘, 젊은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할 것. 셋,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 그는 단순한 떡볶이 가게 사장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태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낡고 해진 레시피 노트. 고춧가루는 맵기보다 향이 중요하다. 떡은 삶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가 맛을 좌우한다. 손님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다. 태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차례예요. 몇 달 후 시장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깔끔한 가게들과 정돈된 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강미선 떡볶이가 있었다. 손님들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다. 그리고 태미는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가 이어나가야 할 따뜻한 온기.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품은 장소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곳이었다.